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아들의 예비장인. 그는 10년 전 나를 무릎 꿇게 만든 바로 그 인간이었다. 한적한 레스토랑 룸 안. 서로를 알아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새 출발했던 지난 세월.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선 과거의 악몽.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기억. 무릎 꿇었던 그 치욕의 순간이 다시 내 앞에 살아 돌아왔다. 웃어야만 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삼켜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이제 그의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는 걸. 숨죽이며 버텨온 10년, 그리고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김민석의 일상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태성산업이라는 같은 회사로 향하는 44세의 그에게 특별함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장이라는 직함은 7년째 변함없었고, 매일 반복되는 삶은 마치 정해진 기차 레일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소소한 안정을, 큰 꿈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민서가 또 넥타이 매무새 다듬느라 시간 보내고 밥 먹고 가. 아내 정숙의 다정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정리하던 민석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그러나 그의 눈동자만은 청년처럼 맑고 진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수 있어요. 대학교 3학년 준호가 방에서 나오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민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보다 커버린 아들의 모습에서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교수님이 주신 자료 덕분에 많이 정리됐어요. 준호의 대답에 민석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민석에게 단순한 책임이 아닌 삶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그의 자랑이자 미래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기회와 성공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에는 커피 향과 함께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차분히 오늘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는 동안 그의 어깨는 무의식적으로 굳어졌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이영석 부장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이영석 부장.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민석의 입안은 쓴맛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영업 실적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특히 민석에게는 유독 가혹했고 마치 표적을 정한 듯한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김 차장, 지난주 보고서 다시 작성했어요.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이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석의 척추를 따라 차가운 전류가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손끝까지 전해지는 떨림.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가장하려 애썼습니다. 네, 부장님. 지시대로 수정했습니다. 민석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민석의 모니터를 집요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작성해놓고 퇴근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차장 자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목과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생생한 통증이 전해졌지만 그 아픔마저도 삼켜야 했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타자 소리를 더 크게 내며 귀를 막는 척했지만 모든 시선은 이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완벽하게 고쳐오세요. 아니, 차라리 내가 직접 하는 게 빠르겠네요. 당신은 커피나 타오세요. 이 부장의 말은 채찍처럼 민석의 자존심을 내리쳤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귓께서는 심장 박동이 울려 퍼졌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부장은 거침없이 민석의 업무를 깎아내렸습니다. 김 차장이 준비한 자료인데 너무 부실해서 제가 전면 수정했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데이터만 활용했지만요. 그 말 한마디에 민석의 3일 밤샘 작업이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바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순간 그의 내면에는 타오르는 분노와 깊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마, 가족을 위해서야,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야. 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저녁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밝은 미소로 방했지만 곧 민석의 어두운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도 힘들었구나. 정숙의 말에 민석은 억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만큼은 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준호가 들어오는 민석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장학금 수여 통지서였습니다. 민석의 눈가의 순간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성취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호야. 민석은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스한 포옹 속에서 회사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잠시나마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민석은 승진을 기대했었습니다. 부장으로 올라가면 아들의 대학 교육비를 더 넉넉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이 결정적으로 그의 승진을 막았습니다. 김 차장은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장의 한마디는 민석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들이 모두 잠든 후 민석은 베란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풍경 속에서 그는 담배 불씨가 타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쓰디쓴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등 뒤에서 정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급히 눈물을 훔쳤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나한테는 말해도 돼. 민석의 목이 메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하지만 준호를 위해,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해. 정숙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민석은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의 품에서 무방비하게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한 가장이었지만 내면에는 수많은 상처를 품고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다시 무표정한 가면을 쓴 채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은 철벽처럼 굳었습니다. 또 하루를, 또 한 번의 모욕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이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향했습니다. 김 차장, 늦었네요. 회의 자료는 준비했나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부장님. 그의 하루는 또다시 이 부장의 질책과 무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얼마나 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그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드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석은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곱씹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견디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일까? 아니면 그저 비겁한 선택일까? 그 무거운 질문 앞에서 민석은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꾹꾹 눌러 담은 차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9월의 첫 월요일, 태성산업대회의실은 분기별 성과 보고회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은 밤새 완성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 매출의 15% 이상 기여했고 드디어 그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였고 임원들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냉정했습니다. 민석의 임에는 긴장으로 인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다음은 영업 2팀 김민석 차장의 보고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지난 분기 저희 팀은 신규 거래처 3곳을 확보하여 전체 매출 15%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제조원과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잠깐만요. 이영석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석의 말을 무자비하게 끊어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이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의 손에 쥐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직접 관리한 거래처인데 마치 김 차장이 성과를 낸 것처럼 발표하는군요.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직접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얻어낸 실적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꽂혔습니다. 그 수십 개의 눈동자 속에 담긴 의심, 동정, 냉소가 날카로운 창처럼 그를 관통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심장 박동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자신이 옷을 벗은 채 모두 앞에 서 있는 듯한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장님 지도에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는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석 부장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민석의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잔인하리만큼 세세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신뢰성이 극히 의심스럽군요. 어디서 가져온 수치인가요? 이 전략은 너무 보수적이네요. 혁신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핵심 부분이 왜 빠졌죠?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단순 실수인가요? 민석의 관자놀이가 격렬하게 욱신거렸고 귀까지 붉게 타올랐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그는 손등에 힘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차장까지 간 것도 신기하네요. 회사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장의 말에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단도처럼 민석의 자존심을 갈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수치심이 전율처럼 흘렀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귓께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보고를 끝내고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이 부장은 마치 실수인 것처럼 민석의 서류 더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회의실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민석의 산산조각 난 자존심처럼. 아, 미안합니다. 이 부장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그는 자신이 회의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도. 민석의 귀와 목 뒤로 뜨거운 열기가 번졌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욱신거렸고 손은 떨려 종이를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장씩 종이를 모으는 그의 손끝에는 굴욕과 분노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도 제대로 못하시나 보네요. 이 부장의 날카로운 조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뺨 위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7년간의 노력과 인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끝없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민석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민석은 평소와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내 정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민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준호가 대학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을 때도 민석은 평소와 달리 지금은 안 된다는 말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민석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정숙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목이 메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내 자존심이, 내 인간다움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 그 말에 정숙은 무슨 뜻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단단한 결심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모욕과 굴욕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은 지금까지 모아둔 적금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7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민석의 가슴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해방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놀란 눈으로 사직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차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석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이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소식은 번개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석의 사직 소식을 들은 이 부장의 표정에는 의외라는 감정과 함께 미묘한 승리감이 비쳤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7년간 함께 희로애락을 나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민석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사라는 냉혹한 정글의 현실이었습니다. 김 차장, 정말 사표 냈다면서요? 점심시간 한 동료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무감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새 직장은 정해졌어요. 동료의 질문에 민석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민석은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7년간의 흔적을 작은 종이박스 하나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 커피 머그잔, 플래너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는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기대와 열정, 점점 무너져간 자존감,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순간. 퇴근 시간, 민석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자신의 일에 몰두한 척했습니다. 이 부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퇴사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석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와 후회, 불안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마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주머니 속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그 손에는 7년간의 억눌렸던 감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로움의 감각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석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퇴사했어. 이제 집에 간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듯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결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 놓을게. 준호도 일찍 들어온대. 민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싸늘한 가을 저녁, 회사를 등진 그의 마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패배감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성산업을 떠난 후 첫 몇 달은 민석에게 오랜만의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던 긴장감 대신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여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것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보, 적금 해지했어? 어느 저녁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다음 학기 등록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지했어. 준호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한 통장을 보며 그는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44세 경력직이라. 한 면접관이 민석의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좀 더 젊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5번째 면접에서 들은 거절. 민석의 이력서는 수십 곳에 전달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점점 더 깊은 좌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날카롭게 핥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고통에 비하면 육체의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그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차장까지 간 것도 신기하네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정말 무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석의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가자. 너무 추워. 정숙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아 공원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준호 대학 등록금도 있는데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따랐어. 정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민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견뎠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대기업 취업의 문은 닫혔지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떨까? 7년간 쌓아온 업계 경험과 인맥을 활용한다면 작은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창업해보려고 해.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갈 거야.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업? 갑자기? 그래,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내 길은 내가 개척하고 싶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곧 남편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 가족 모두 응원할게. 준호도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도울게요. 대학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민석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의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넌 공부에만 집중해. 아빠가 책임질게. 그렇게 민석은 모든 퇴직금과 저축을 털어 작은 무역 중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민준무역이라는 이름은 자신과 아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직원, 자기 자신뿐인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첫 몇 달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실례지만 귀사는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잠재 거래처의 구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최소 3년 이상 된 업체와만 거래합니다.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요.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회사와 거래하고 싶습니다.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와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들리는 거절의 말에 민석의 자존감은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 늘어나는 고정비, 보이지 않는 미래, 모든 것이 그를 옥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대학교 4학년이 된 준호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났어. 준호야, 학교는 어때? 민석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인턴십 제안을 받았어요. 좋은 회사인데. 민석은 아들의 말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가 아니라 가정 경제였습니다. 창업 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준호는 자신의 꿈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원하는 길을 가. 아빠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자책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거래처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빨간색 숫자들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빠듯한 자금 사정, 줄어드는 거래처, 높아진 대출 이자, 모든 것이 그를 옥죄어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이 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메아리 쳤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차장까지 간 것도 신기하네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무시당해도 좋다. 2번은 지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강한 결기가 빛났습니다. 이영석 부장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과거의 자신에게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형 거래처를 노리는 대신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제품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낮에는 발로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개척하고 밤에는 시장 조사와 제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김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신소재 샘플입니다. 시중에 없는 품질이에요. 민석은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지친 눈빛, 그러나 그의 말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경쟁사 분석을 철저히 한 결과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샘플 몇 개 더 주시면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그 대표의 말에 민석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점차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2곳, 작지만 안정적인 거래처가 늘어났고 매출도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해, 민석의 회사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취업했어요.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민석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디 취업했어, 준호야? SK네트웍스요. 무역부서에 배치받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민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뎌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석의 작은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창업 5년차, 민준무역은 중견무역회사로 자리매김했고 드디어 그들만의 브랜드 민준테크를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화된 산업용 소재를 다루는 이 브랜드는 업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점차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계약으로 민준테크는 업계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의 비서가 최신 시장조사 보고서를 들고 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석은 넓은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견뎌왔는지, 그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묘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거실에서 아내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SK네트워크스의 중간 관리자로 승진해 있었고 자신만의 아파트에서 독립해 살고 있었지만 가끔 부모님을 찾아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석과 정숙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누구랑? 어떤 사람이야? 이름은 서지연이에요. 같은 회사 마케팅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준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행복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에 젖은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무시와 굴욕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성공을 이룬 지금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아들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대? 침대에 누운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래.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그 애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숙의 말에 민석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처럼 아들도 자신만의 행복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민석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였지만 아들의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3번이나 넥타이 매무새를 고쳤고 양복 주름을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야 해요. 늦으면 첫인상이 안 좋아질 거예요. 정숙이 현관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54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어진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도착해 있을 거야. 가자.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민석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묘한 직감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들은 어느새 훌쩍 커서 든든한 성인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이 부모님이 곧 도착하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은 민석 가족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살짝 닦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며 지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석 가족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맑은 눈빛을 가진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석과 정숙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이영석 상무였습니다. 10년 전 민석을 철저히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부장이 이제는 상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귓가에서는 피가 용솟음치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었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무의 얼굴도 민석을 알아보는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확대되었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고 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된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차장? 이 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의 모든 기억, 수치심, 모욕감, 분노, 좌절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줍던 그 순간 이 부장이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표정,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서는 피가 용솟음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영석 상무님. 민석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는 사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에 그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단다. 이 상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끊임없이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와 지연, 그리고 지연의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석과 이 상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의 시간과 깊은 상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지연의 어머니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용 소재를 취급하고 있죠. 회사 이름이 민준테크 맞으세요? 지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 브랜드야. 요즘 꽤 알려져 있나 보네. 이 상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도 민준테크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지연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1차 벤더 중에 2차 쪽 관리하는 곳이 있었지요. 태성산업이라고. 그 말에 이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다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태성산업? 아버지, 그게 예전에 일하시던 회사 아닌가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10년 전에 내가 일했던 회사지. 이 상무님도 태성산업 아니세요? 준호가 이 상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무는 불편한 기색으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테크는 태성산업의 1차 납품업체였고 태성산업은 민준테크의 2차 협력사였습니다. 과거 민석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던 상사는 이제 민석의 회사에 납품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 상하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민석의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통쾌함, 우습기도 하고 묘한 연민까지.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토록 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루만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두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 상무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석도 잠시 후 따라 나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이 상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들어오자 그는 깜짝 놀란 듯 몸을 돌렸습니다. 김 차장. 이 상무의 목소리는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불안정하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하게 보인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김 대표입니다, 상무님. 이 상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위치, 그리고 두 사람의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현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네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복수의 달콤함, 승리의 쾌감,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묘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차장, 아니 김 대표님, 과거에 제가... 민석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접어두죠. 민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따님의 관계를 제가 방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상무의 눈의 순간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듣는 사과의 말. 그것이 진심인지 단지 현 상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이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네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어요. 민석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게 신기하네요. 10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딸이 우리 아들과 만나다니. 정숙의 말에 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날 밤 민석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했을 때는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리감과 복수심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아들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집안은 어색한 첫 만남 이후에도 결혼 준비를 위해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매번 민석과 이상무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에 태성산업에서 납품업체 회의가 있대요. 아버지도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만에 태성산업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테크의 대표로서 그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석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태성산업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떠날 때와는 달라진 건물 외관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사표를 내고 홀로 나오던 쓸쓸한 퇴근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분노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협력사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맨 앞에는 이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석을 발견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안내 직원이 민석을 첫 번째 줄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 상무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민석은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무는 전문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석은 그의 발표를 들으며 1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에 내심 놀랐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1차 벤더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민준테크의 김민석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석은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던 그의 의견이 이제는 전문가의 견해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강한 정서가 밀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이 상무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상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장실이었던 곳이 이제는 상무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무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석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지연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상무는 사진 속에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민석은 자신이 준호를 바라볼 때의 감정을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앉으시죠. 이 상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놓고 나가자 사무실에는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년 전의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견례 자리에서의 어색한 사과와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저는 승진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사람들, 특히 김 대표님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행동이었죠. 민석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단단히 얼어붙었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이 떠난 후에도 그저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하게 했고요. 하지만 몇 년 전 큰 병을 앓고 난 뒤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는지를. 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 상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과드리는 것이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상무님을 봤을 때 많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분노, 원망, 억울함. 이 상무의 눈에 걱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나름의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과거에 매달려 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무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저도 이제 과거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 상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아이들의 결혼 준비와 미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과거의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두 예비 장인으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석은 이 상무가 실은 자신과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졌으며 그 역시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석은 10년 전 이 회사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쓰라린 상처와 분노, 좌절감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떤 평화로운 마음이 그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석은 준호의 방에서 넥타이를 매주며 아들의 긴장된 표정을 보았습니다. 긴장되니 아들? 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야. 네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아버지. 준호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처음 지연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옛 상사라는 걸 알았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는 것 같구나. 10년 전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너도 어쩌면 달랐을지 모르지. 결혼식장에서 민석과 이 상무는 나란히 앉아 자녀들의 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민석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 있는 원을 그리며 이 순간에 도달했다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피로연 중 민석은 잠시 홀로 야외 테라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에 돌아보니 이 상무였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이 상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네, 아이들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태성산업에서 다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은 놀란 눈으로 이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 같은 경험과 식견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민준테크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요. 자문 역할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상처받고 떠난 그 회사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를 두려워하거나 그곳에서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석은 태성산업의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회사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예전에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이 상무는 진심으로 그를 존중했습니다. 가끔 회의실에서 이 상무와 눈을 마주칠 때면 민석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민준테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태성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민석과 이 상무는 곧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민석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정숙에게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네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 민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민석은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복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고 화해였으며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따뜻한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화해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민석의 사무실에 이 상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지연이가 오늘 아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상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주름 깊은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는데 아마도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두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시죠. 이 상무가 제안했습니다. 네, 가죠. 두 사람이 나란히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은 인생의 모든 아이러니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증오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손자를 바라보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태성산업과 민준테크의 로고가 나란히 새겨진 신생아 용품을 들고 병실에 들어서자 준호와 지연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작은 생명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작은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 속에는 10년 전의 아픔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이기고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 기적처럼 운명처럼 서로를 둘러싼 1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된 이야기.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깊은 용서로 이어지는 법이죠. 이 이야기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언젠가 의미 있는 순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민석이 10년 동안 견뎌온 모든 상처와 굴욕이 결국 아들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용서의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